안녕하세요. 아직은 늦더위가 남아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산천에 있는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무들은 색깔이 점차 옅어지고, 저녁에는 때이른 풀벌레들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마 가을이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되면 식물들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식물들이 씨를 맺혀서 연글고 또 번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식물들이 종족 번식하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37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결혼을 갓 해서 첫애를 낳았을 때입니다. 첫애가 100일이 좀 지나기 갓 전인가, 그때로 기억되는데요. 제 아내하고 그 첫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가서 일을 보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를 돌아오는 도중인데 갑자기 제 큰놈이, 그 갓난아기가 버스 안에서, 시내버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버스 안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엄마가 달래도 보고 또 일어나서 얼러도 보고 아무리 해도 이 엄마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했든지. 그때 우리 마누라가 그 시내버스의 의자에서 조금 몸을 돌리더니 단추를 몇 개 따서 젖가슴을 툭 내가지고 애한테 젖을 물리는 겁니다. 그때 내 아내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아무도 없는 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시내버스 안에서 젖을 까서 내려서 애기한테 젖을 물린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아내가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만인이 보는 시내버스 안에서 자기 앞가슴을 내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대 초반의 여자가 젖가슴을 내놓고 아기한테 젖을 물린다는 것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숭고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들이 자손 번식을 위한 자식에 대한 엄청난 사랑이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한테도 그런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무더운 한여름 그 실내에서 실내 그 화분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많이 기르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기른 벤자민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성 들여 길러서 실내에서 잘 기른 화분에 있는 나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여행을 할 일이 생겼다든지 큰 행사가 있어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됐는데 깜빡 잊고 이 화분에다 물을 주지 않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며칠. 그랬더니 더운 날 물이 없으니까 이 나무들이 시들고들 어렵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르기 시작하면 여기 무성하던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파리를 나무들이 떨어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떨어지는 잎은 가을의 낙엽같이 할 일 다 마친 후에 떨어진 잎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싱싱한 잎인데 단지 하나 물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없어서 말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식물들이 새순 보호 본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밑에 있는 잎도 있고 위에 있는 잎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잎들이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 가지고 물이 부족해서 잎이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밑에서부터, 이 화분 밑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잎이 먼저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 화분서부터 먼 데 있는 저 위에 있는 잎이 먼저 말려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화분에 가까이 있는 잎보다는 이 먼 데 있는 잎이 물 접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물은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물이 부족한 거거든요. 여기 있는 물이 여기서부터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잎보다는 위에 있는 잎이 훨씬 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잎이 더 먼저 말려야 되는 것이 당연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분에 있는 나무는 반대의 짓을 합니다. 반대의 짓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요, 물이 충분할 때는, 풍부할 때는 밑에 잎, 위에 있는 잎이 다 충분히 먹고 이렇게 싱그러운 잎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서 물이 부족해지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먼저 나온 아래에 있는 잎이 물에 가까워서 물 먹기가 더 쉬울 것 같지만, 더 쉽지만, 위에 나온 새순을 보호하느라고 지 입으로 오는 수문을 딱 막아버립니다. 저한테 오는 물 오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지가 먹지 않고 막아버리니까 그 물이 새순한테 올라가게 하느라고.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자기한테 오는 물을 막아서 새순한테 물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가 가지고 있던 영양소와 물을 밀어냅니다. 그 밀어낸 것을 이후에 새순이 먹고 자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식물들이 새순 보호 본능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에 예쁜 단풍을 보는데요, 단풍나무의 단풍들도 동시에 위에 잎, 아래 잎이 동시에 다 단풍이 들어서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랫잎보다는 위에 있는 잎이 좀 늦게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래에 뿌리하고 가까이 있는 잎들이 먼저 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지들이 종족 번식을 위한 엄청난 숭고한 사랑,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남쪽에 따뜻한 지방에서 정원수로 아니면 가로수로 많이 쓰는 멋나무인데요, 멋나무. 예쁘게 빨간 그 열매가 맺혀 있는데요. 이 식물들이 종족 번식을 할 방법을 보면 그것이 그 나무마다, 그 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과 특징을 가지고 종족 번식을 합니다. 우리 식물들이 꽃을 피는데요, 꽃도 그 향기도 다르고, 각 꽃들이, 식물들이 향기와 그 색깔도 다르게 해서 곤충들도 나누고, 어떤 식물들은요, 어성초라 하는 것은 생선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동물들이 썩는 사체, 그러니까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꼭 좋은 향기만 내는 것이 아니라 향기도 다르고 색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성초라든지 또 그 동물들이 썩는 시체 냄새가 나는 팔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기에 맞는 곤충들만 모입니다. 주로 파리들이 모이고, 그렇게 색깔과 그 향에 따라서 곤충들을 나눠서 서로 경쟁을 피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요 멋나무 같은 빨간 열매를 맺히는 나무입니다.
한 겨울에 눈이 하얗게 덮였을 때 산에 가면은 빨간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맹감이라고 많이 하는 청미래 덩굴, 또 찔레, 그런 것들이 주로 빨간 열매를 한겨울에 맺히고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열매를 맺히는 나무들은 주로 새들이 먹이가 돼서 종족 번식하는 나무입니다. 얘들이요, 새들이 빨간색을 본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을 보지만 이 동물들은 자기가 보는 특별한 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들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밝은 색을 주로 봅니다. 어두운 색은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새들이 먹이가 돼서 종족 번식을 하는 이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열매를 빨간색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정작 씨는 이 빨간색 열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속에. 그 씨색은 빨간색이 아니라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 빨간색은 온전히 새를 위장하기 위한, 그래서 새들한테 먹혀서 종족 번식을 위한 방편으로 빨간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들이 빨간색을 본다는 것을 이 나무들이 알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정원을 잘 갖고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먼나무라든지 피레칸사스라든지 이렇게 빨간 열매가 맺히는 나무를 정원수로 한두 그루 심어 놓으면 새들이 몰려옵니다. 새들이 공짜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미꽃인데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우리한테 많이 교훈을 주는 어떤 격언인데요. 왜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겸손해서 그런가요?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벼가 익으면 무거워지니까 고개를 당연히 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할미꽃 같은 경우는 벼는 옆에 오지도 못합니다. 태어날서부터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지 허리까지 숙이고 있습니다. 할미꽃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격언에 대비해서 본다면 벼는 할미꽃 옆에도 못 갑니다. 왜? 이름이 할미꽃인데, 이름 자체가 할머니인데 태어나자마자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허리까지 숙이고 있으니 얼마나 겸손한 걸로 치면은 할미꽃이 한 수 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미꽃이요,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허리까지 굽히고 있다가 요 놈이 다 자라서 씨가 맺히면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그럼 얘는 익으면 익을수록 교만해져서 고개를 드나요? 이렇게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은 물리 법칙인데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이슈가 될 수 없는데, 말거리가 될 수 없는데, 요놈들 같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이 드는 놈이 물리 법칙을 거스리는 거고, 그것이 말거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우선 민들레 얘기하기 전에 여기 씨들이 날리는데요, 이 민들레 씨를 우리가 민들레 홀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좀 우리가 잘못 아는 상식입니다. 홀씨라는 것은 꽃이 피지 않고 씨가 맺히는 것들을 홀씨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리 같이, 고사리는 꽃이 없지 않습니까? 꽃이 피지 않고 그냥 고사리 잎 뒤에 보면 시커멓게 포자라고 그래가지고 씨가 많이 맺히거든요. 그렇게 꽃이 피지 않고 씨가 맺히는 것을 홀씨라 합니다. 근데 민들레는 꽃을 허드러지게 피는데 그걸 홀씨라 하면 민들레가 엄청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앞에 가서는 홀씨라 하지 말고 그냥 민들레 씨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은 참 신기합니다. 이 꽃이 필 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꽃이 핍니다. 꽃이 필 때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꽃이 폈다가 벌나비가 와서 수정이 되면
씨가 연글 때는 요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여기서 씨가 다 연글고, 다 씨가 연근 다음에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은 섰다 누웠다 섰다를 반복합니다.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가 연글면 더 무거워져서 벼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요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할미꽃 이런 것들은 씨가 연글어서 무거워졌는데 반대로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얘들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렇게 씨가 연글면 고개를 드는 식물들은 거의 다 바람에 의해서 씨가 날려가서 종족 번식하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바람에 날려서 씨가 날아가야 되니까 얘들은 할 수만 있으면 까치발이라도 들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씨가 높이 있어야지 바람 타기가 쉽고, 그래야지 씨들을 널리 퍼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종족 번식하는 식물들, 그놈들은 씨가 연글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쳐듭니다. 이것도 얘들이 살아가기 위한, 얘들이 종족 번식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고마리인데요. 독고마리. 우리가 보통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는 벨크로가 많이 쓰여지죠. 그 찍찍이가 신발에도 쓰여지고 옷에도 쓰여지고, 뭐 요즘은 의료 그 기구에도 아마 찍찍이 이 벨크로가 쓰여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벨크로를 발명한 사람은 요 독고마리를 보고 벨크로를 발명했거든요. 스위스에 사는 어떤 분인데요. 자기 애완개 사냥개를 들고 그 사냥을 갔다가 사냥을 마치고 막 올 때 보니까 개 털에 이 독고마리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산에 갔다가 오면은 이런 독고마리가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경질 나거든요. 그래서 귀찮게 막 뛰느라고 귀찮아만 하는데, 이 스위스에 살던 어떤 분은 이 독고마리가 개 털에 잔뜩 붙어 있는 걸 보고 귀찮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놈이 잘 달라붙네, 그리고 뛰니까 떼어지네,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를 할 수 있는 그 스카치 테이프 있으면 너무 좋겠네, 이렇게 발상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카치 테이프만 있어서 한 번 쓰면 일회용, 한 번 쓰고는 더 이상 못 쓰는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독고마리 같이 붙였다 떴다 다시 붙이니까 또 붙고, 그런 것이 있으면 엄청 편리하겠네 하는 생각의 발상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고마리를 보고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독고마리 이 뾰족뾰족한 이 가시 맨 끝에 갈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양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입니다. 그분 돈 많이 벌었겠죠. 돈 많이 벌었겠죠. 우리가 그냥 이 자연을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돈 번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독고마리를 보고 만든 찍찍이를 벨크로라 했느냐면, 이것을 발명한 분이 그 개의 이름이 아마 벨크로였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바람에 의해서 종족 번식하는 것들은 무거운데도 고개를 들지만, 이놈은 고개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에, 독고마리, 도둑놈 가시 이런 것들은 가에다 갈퀴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동물들에 묻어서 이동을 해 가지고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갈퀴를 만들어 놨고요. 요놈은 봉선화라고 우리가 불리는 봉숭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힘들고 엄청 어려울 때, 나라를 뺏겨서 너무 어려울 때 우리 조상들이 마음을 달래줬던 그런 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집 마당에 이 봉숭아 나무가 몇 그루씩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귀한 시절, 화장품 구했던 시절에 엄마들 매니큐어 대신
손가락 장식하는데 많이 쓰여졌던 것이 이 봉숭아 꽃인데요.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히 지금 다 익은 열매는 아니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매가 봉숭아 씨의 열매가 다 연글면은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듯이 톡 건들기만 해도 톡 터집니다. 나중에는 건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요 씨 껍질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씨 껍질을 잘 관찰하면 5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씨 껍질이 이게 통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의 껍질이 이렇게 뭉쳐져서 저기 럭비공 모양 같이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다 익고 나면 톡 건들기만 해도 이 씨가 톡 터지는데요. 이 터지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5개의 씨 껍질이 이렇게 모여져 있다는 것이 건들면 터지는데 아래로 터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래로 터질 때는 다 위로 톡 이렇게 터져서 또로로 말립니다. 다 위로. 아래로 이렇게 터지면 씨가 한 곳에 소복히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들끼리 경쟁이 심하겠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던 씨가 건들면 톡 터질 때 이렇게 통 위로 튕겨서 씨를 먼 데까지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봉숭아 씨를 톡 건들면 톡 터지는데 톡 터질 때 방향은 위를 향해서 톡 이렇게 점프를 하게 만들고 또로로 말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신경 써서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이질풀인데요. 이질풀 씨입니다. 정말 저는 이걸 보면 뭐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꽃이 지고 이제 씨만 있는 건데요. 꽃도 예쁩니다. 꽃도 예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질 설사 났을 때 약이 마땅치 않았지 않습니까? 마땅한 약이 없을 때 이 이질풀 이것을 그 벼다가 삶아서 이질 설사 났을 때 먹으면 낫는다 해서 이름이 이질풀인데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씨가 맺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촛대 모양의 씨가 맺힙니다. 꼭 촛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씨가 이렇게 맺히는데요. 여기서 씨가 연결면 밑에 요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는데 요 안에 씨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5개가 있는데요. 씨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씨가 연글면 씨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르르 말립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씩 5개가 위로 또르르 말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씨가 각자 옆으로 떨어지게. 이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가 한 곳으로 떨어지지 않고 퍼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씨만 잘 종족 번식이 될 수 있도록 흩어지게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 모양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요걸 보면은요. 샹들리에 그 거실에 위에 달려 있는 그 등 만들면 정말 예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연은 그 목적만 충실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씨가 떨어지고 나서 필요 없는 씨 껍질까지도 아름답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뷰티풀만이 아니라 굿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굿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게으른 놈인데요. 종족 번식하는데 제일 농땡이 게으른 놈입니다. 벼인데요, 벼. 이렇게 벼, 보리, 밀. 인간들이 식량이 되는 곡식들은 지들이 꾸미질 않습니다. 특별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놈은 바람에 날아가기 위해서 잘 날아가기 위해서 까치와리라도 들고 싶어서 고개를 바짝 들고 어떤 놈은 갈고리를 만들어서 묻어가게도 하고 어떤 놈은 툭 용수철 터지듯이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폭탄 터뜨리듯이 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물들은 씨를 번식시키는데 이 곡식들은 지들이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아주 게을릅니다. 이놈들. 왜 이놈들은 아무 짓도 안 하느냐면요. 이렇게 곡식들, 인간들이 식량이 되는 곡식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간들이 와서 지들을 다 다른 데로 옮겨서 심어주고 가꿔줄 것을 다 합니다. 이놈들은. 그러니까 지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줄 텐데 뭐. 그래서 얘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이렇게 잔뜩 인간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열매만 맺혀가지고 그 열매 속에다 또 충실하게 영양가만 듬뿍 담아서 영양가 듬뿍 담은 씨앗을 이렇게 많이 달리게 그렇게만 하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인간들이 알아서 와서 추수해가지고 얘들이 다음 해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뿌리를 씨앗 남겨두고 그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 식량으로 우리가 그 생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식들은 지들이 특별히 하는 행동이 없이 종족 번식을 해나가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건 녹차인데요. 녹차 이렇게 새순을 따가지고 녹차를 만들거든요. 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우전이라 해서 맛이 좋고 이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맛은 좀 떨어지지만 쓴맛과 뜰분 맛이 나지만 카테킨이라는 그런 그 아주 좋은 항암,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또 생겨나서 건강하게 드시려면 늦게 딴 차를 쉽게 말해서 싼 차를 드시는 게 좋고 맛으로 즐기려고 드시려면 이렇게 이제 우전 봄에 나는 차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녹차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겨울을 버티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사철나무. 겨울에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 그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침이 없습니다. 이파리가 뾰족한 거, 소나무가 그렇고 잣나무가 그렇고 거의 침엽수가 사철나무인데요. 이렇게 화렵수, 잎이 넓은 것들 중에 몇 종류가 겨울을 버팁니다. 많은 화렵수들은 가을에 낙엽이 다지는데요. 이 녹차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한 겨울에 봄에 난 이 잎이 한 겨울을 그냥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녹차는 겨울에 녹차를 체업하지 않거든요. 녹차를 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차 잎은 겨울을 그냥 버틴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겨울에는 녹차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 녹차 나무 입장으로 보면 쓸모없는 잎을 그냥 겨울에 낙엽지지 않게 그냥 붙들고 있어서 간직하고 있어서 공연히 이 잎 고생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냥 있다 해서 뭐 써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나무들 같이 그냥 쓸모없는 거면은 다 가을에 낙엽지게 만들어서 다 떨어뜨리면은 얘가 겨울에 그 눈보라 그런 거에 고생 안 할 텐데. 근데 왜 녹차는 바보짓을 할까요? 겨울에 인간들이 쓸 데가 없는데도 왜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서 이 잎이 겨울에 고생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른 봄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겨울에요.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이 느끼는 이 녹차 잎, 요 맨 밑에는 다음에 나올 새순이 하나씩 새 잎이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새순 하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잎마다 잎 하나하나에 이 속에는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새순을 하나씩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새순을 겨울 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잎들은 먼저 나온 형들은
그 새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겨울에 그 눈보라치고 혹한에 그 힘든 시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붙어서 그 겨울을 견디고 그 견뎌주는 것을 때문에 견뎌주는 것 때문에 이 속에는 작은 새잎, 새순이 겨울을 나게 되고 그 덕분에 봄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 나온 새순에서 맛있는 녹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없고 정말 힘든 겨울을 견디면서도 이 안에 있는 새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기꺼이 담당한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녹차한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식물 몇 종류를 가지고 종족 번식하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해 봤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이 자연은, 우리가 인간들이 잘 살 수 있게 꾸며진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이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자연은 아무리 봐도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걸 가지고 철저하게 설계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어쩌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몇 종류의 식물들이 종족 번식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자연 이야기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